뉴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아파트는 망고잼. 토지거래 허가 해제, 장삼대청 들어보셨나요?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왜 장삼대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해놨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를 거래할 때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유가 중요하죠. 자유시장경제 체제면은 뭔가를 사고 파는데 당연히 내 자유의지로 하는 거죠.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헌법이 그렇대요. 그래서 두 번의 합헌이 났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하는데, 사실상의 토지거래 허가를 가장한 주택거래 허가를 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엄청나게 구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주택거래 허가는 위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거래 허가도 못하지만, 야, 주택 밑에 깔고 있잖아. 그래서 그 땅 크기를 대폭 축소해가지고 5평 이상 되는 거는 무조건 하는 거야. 근데 집 밑에 땅도 같이 그래야 되니까 그럼 집 거래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상의 주택거래 허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여기 집을 살라 그러면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 조건이 다주택자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다주택자는 안 되고 무주택이나 1주택 갈아타는 거는 돼. 왜냐하면 무주택이나 1주택은 실사용하는 거니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이가 없어. 다주택자가 사서 거기 들어가서 살아. 그러면 다주택자가 사는 거는 실거주가 아니고 무주택이나 1주택이 사서 사는 거는 실거주인가? 실사용 안 하는 건가? 다주택자는? 네, 그런 이야기죠. 무주택이나 1주택이 들어가서 2년 살고 나오는 거는 실사용이고 다주택자가 여러 채가 있지만 다 그 집에서 다 안 살고 와가지고 거기 살면 실사용 안 하는 거니까 허가를 안 해주는 건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의 자유인데 주거이전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주거이전의 자유를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침해당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해제해 주니까 되게 좋아하는데 해제해 줄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야? 국제 업무지구 개발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하진 않고 있는데 집만 거래 못하게 사실상 솔직히 진짜 잠실이 집이 많이 오르고 잠삼대청이 많이 오르니까 그걸 오르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잖아 솔직히. 그렇잖아. 그런데 그 효과가 한 2년 정도는 있었는데 다 똑같이 올라가더라. 효과가 없으니까 해제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핑계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상의 주택거래 허가, 특히 다주택자 주택거래 허가, 주거이전의 자유 침해가 되겠다. 당연히 해제되었어야 되는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상대청을 풀어줬는데 재건축하고 신통기가 문제라는 거죠.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된 거는 유지한다. 왜냐하면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으니까 투기꾼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다주택자가 집을 사면 투기고 실수요자가 집을 사면 투기가 아니다라는 건데 그 투기라는 게 다주택자가 사서 올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 그럼 다주택자가 사서 올라가면은 투기로 올라간 거고 실수요자가 들어가서 올라가면은 투기로 안 올라간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통과된 거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상대청에서 해제가 됐지만 안전진단 통과가 된 개포 우성이라든지 엄마라든지 청담현대 같은 데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풀렸다. 305곳 중에 291곳이 풀렸으니까 14개가 남아있다. 이게 엄마아파트, 청담현대 이런데 청담현대는 규모도 작은데 왜 그랬을까? 개포 우성. 어쨌든 기준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안전진단 통과가 되면 투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신통기는 조합 설립되면 해제한다는데 왜 조합이 설립되면 투기 우려가 없는 거죠? 희한하죠. 무슨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중요한 것은 신통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해제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투기 우려가 없다면 해제해주겠다 이런 건데 저는 이게 되게 나쁜 거라 생각해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해주겠다도 아니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투기 우려가 없으면 이게 투기 우려라는 게 매우 차이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 마음대로라는 거죠.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차이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해제가 될지 안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문제다라는 거죠. 재산세도 그렇죠. 우리가 집을 샀는데 10억 주고 샀는데 집이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10억 주고 샀는데 20억이 됐다고. 내가 올린 것도 아닌데 내가 10억 살 때는 예상을 했으니까 10억이니까 재산세가 얼마 나오겠다 예상은 하는데 20억이 되는 건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라 나라가 집을 안 줘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20억이 되면 재산세도 올라가고 보유세도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은 그러잖아요. 살 때 가격으로 보유세를 매기거나 아니면 보유세가 세율이 되게 높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1950년대 가격 기준으로 계속 안 바꾸는 거죠. 왜? 조세가 있잖아. 내가 세금을 낼 때 예측 가능해야 되니까. 지금 100만 원 내고 있는데 내가 60대 가지고 거기 300이 될지 400이 될지 모르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살라고 이런 거죠. 되게 차이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들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자체장의 권한이 막강해지면 그 사람들의 이념에 따라서 도시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시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거죠. 당연히 됐어야 되는 건데 이제라도 되어서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분당 재건축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 선도지구 있잖아요. 선도지구. 그 우성현대하고 양지마을 그쪽의 분양가가 공개가 됐어요. 이제 자기들이 예상 분양가인 거죠. 평당 분양가. 나중에 우리가 분양할 때, 일반 분양할 때 얼마 정도 예상한다는 걸 공개를 했어요. 6천만 원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6천만 원인데 이제 스케줄대로 그러면 뭐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2027년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2027년이면 3년 정도 남았네요. 3년 내에 이제 착공을 한다는 거잖아요. 착공을 할 때 보통 일반 분양을 하니까 그럼 2027년에 6천만 원에 분양하겠다라는 계획을 만든 거예요. 2027년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냐면 그게 분담금 때문입니다. 분담금. 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시고 새로 짓잖아. 그럼 부시는 데도 돈 들고 이적시키는 데도 돈 들고 이러잖아요. 택지지구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땅을 싹 밀어버리고 빈 땅만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심플한데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옮기고 그분들이 재건축 재개발하는 비용들을 분담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n분의 1 하는 거죠. 비용이 1,000억이 들어오는데 1,000억을 1,000명이 1억씩 내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이익도 있잖아요. 우리 집 짓고 남는 땅에 일반 분양을 했더니 그 수입이 들어오네? 그러면 그 수입이 500억이야. 그러면 1,000억이 있고 500억이 수입이면 근데 빼면 500억이 남잖아요. 그 500억을 n분의 1 하니까 이제 1억이 아니라 이제 5천만 원씩만 내면 돼요. 그러면 수입이 들어오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분담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알려줘야 돼. 우리가 하면은 당신 이제 분담금 얼마 나올 거예요? 얼마 나올 거예요? 알려줬는데 분담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뿔이 난 거야. 그래서 다시 2027년에 생각해보니까 6천만 원 정도 분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분담금이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6천만 원을 생각한 겁니다. 저는 이게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지사가 나중에 이제 그때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빡세게 해가지고 6천만 원에 분양할 수 있는데 4천만 원으로 바꾸면 모르겠지만 물론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6천만 원이면 20억이거든요. 20억? 분당이 20억이 안 될까? 34평? 일반 분양하면 될 것 같은데 나는 3년 뒤면 충분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6천만 원은 넘어갈 것 같다. 분양가 상한제만 빡세게 안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분양가로 분양이 된다고 하면 분담금이 거의 없고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가면 분담금이 아니라 환급금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결국에는 3년 뒤에 분양가가 6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환급도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의문. 지금 이 용적률을 400%로 잡았단 말이에요. 400%. 근데 이게 400%가 이게 현실적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분당의 평균 용적률을 32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여기 두 군데에서 400%를 땡겨버리면 평균이 320인데 두 군데에서 400을 땡겨버리면 나머지 320이 안 되고 300 정도 되고 이런 데가 많아질 거다라는 거죠. 평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많이 땡겨버리면 뒤에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될까 과연?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현실적일까? 라는 겁니다. 물론 돼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퀘스천이다. 평균 용적률을 정해놓은 이유가 다 있거든요. 갑자기 보세요. 지금 4,400가구 정도에서 7,400이 되면 3,000가구 이상 늘어나잖아요. 3,000가구 이상 늘어나면 상하수라든지
학교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늘어나는 가구 수에 맞춰갖고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기반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커버 가능한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고려해보니까 최대한 이제 기반 시설을 올리고 더 만들고 증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320%가 책정할 것 같다. 그래서 320을 해놓은 거야. 근데 더 올리면 이제 길도 모자라고 상하 속도가 넘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400을 땡기면 평균이 320이니까 다른 데가 더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의문이에요. 근데 대신에 요거는 400까지는 안 되고 못 올리고 분양가가 더 올라가가지고 이 상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선도지구 지정됐고 다른 데는 몰라도 분당은 정부나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선도지구 적어도 하나 정도는 빨리빨리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분당에 아무것도 없지만 많이 응원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여기가 잘 돼야 평촌도 되고 삼본도 되고 중동도 되고 일산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파트는 망고잼. 자, 미국 CPI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6개월 만에 3%대로 치솟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뭘 의미하느냐. 자, 이런 이야기죠. 물가가 지난 9월에 2.4%였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고 지금 3%가 돼버렸네? 어머?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금리를 낮추려고 그랬는데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오히려 더 올라가니까 못 낮추겠네. 그래서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지겠네, 미국에서. 트럼프는 금리 빨리 낮추라고 압박을 하지만 어쨌거나 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적어도 금리를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도 올라가잖아.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금리도 올라가잖아.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데 예전에 뭐 이렇게 싸게 발행해놨던 걸 비싸게 또 발행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국채를 더 찍어야 되고 국채를 더 찍으면 또 국채 이자가 또 올라가고 그럼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지고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 이걸 낮추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 트럼프는 생각대로 되나요?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요거 보고 이제 얘기 나오겠죠. 그 봐라 금리 안 내려간다. 올해 금리 내려간다고 다들 달라 들어가고 집값 오를 거라고 하는데 논리가 너무 단순하다. 이 상승론자들아 이 부동산쟁이들 투기꾼들은 이게 무식해. 경제 잘 몰라. 또 이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는데 경제도 어렵고 금리도 안 내려가는데 집이 어떻게 오르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대출금리는요. 기준금리를 결정되는 게 아니죠.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가상금리는 은행의 수익이죠. 수익. 이 가상금리를 올리면 은행의 수익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은행의 수익이 작습니까? 은행이 돈잔치 한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죠. 연말이나 연초 되면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제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눈치를 보게 될 거고 정부에서 가상금리 내리라고 압박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그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걸 눈으로 한번 보자. 이게 가상금리예요. 제가 5대 은행들의 평균 가상금리를 은행연합회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이게 색깔이잖아요. 노르소르하거나 초록색인 거는 가상금리가 낮은 거고 빨간색은 가상금리가 상당히 높은 건데 보시면 7월, 8월의 가상금리가 가장 낮았다라는 거죠. 예대마진 가상금리가 가장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월, 8월이 이제 제일 낮았으니까 집값도 제일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갑자기 9월부터 돌변해갖고 뻘겋게 달아오릅니다. 이 뻘겋게 달아오르면 이자가 오르니까 우리 대출받은 사람들, 집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죠. 타들어갔는데 은행의 수익은 뻘겋게 달아오르는 거죠. 이익이 점점 커지는 거죠. 보시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2024년 8월에 예대마진이 0.24였는데 지금 1.01, 2024년 12월 기준입니다. 농협은 1.34, 그래서 농협이 제일 먼저 내렸나요? 국민은행은 1.27, 지난 7, 8월에 대비로 보면은 충분히 낮출 여력이 있다. 0.25, 한 3번 정도 낮출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행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기준금리 내려가는 속도가 좀 늦다 하더라도 가상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금리 하락의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도 전인 2007년, 8년에도 이런 수준으로 대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2번인가 내렸죠? 2번인가 내렸는데 이렇게 높게 올리고 있으니 더 내릴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이 인플레가 심해서 금리를 못 내리니까 우리나라도 눈치 보느라 못 내릴 거고 대출금리 내려가서 집값 오를 거라고 하는 애들은 뭔 소리 하는 거냐? 막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얼른 집이나 사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저는 2023년 초에도 말씀드렸고 2024년 초에도 말씀드렸고 2025년 초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서울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40년 만에 최저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대출금리는 점점 내려갈 겁니다. 집은 한번 사면요. 보통 7년에서 10년을 보유한답니다. 그러면 이 금리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몇 달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식은 오늘 샀다가 내일 팔 수 있지만 집은 오늘 샀다가 내일 팔면 비용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면 최소 2년은 가야지 비과세가 되든지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평균적으로 7년에서 10년 정도 보유를 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 내피셜이 아니라 전체 세대수 대비 1년 회전율이 7%에서 12%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걸 해보면 7년에서 10년마다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그래가려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길게 보고 하시라는 거죠. 길게 보고. 7년, 10년 길게 보고 하시라. 왜냐하면 지금은 실거주 시장이니까 단기적으로 보신다 그래도 최소한 2년 정도는 보고 하셔야 되는데 2년 지나면 지금 금리보다 내려갈 것 같습니까?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2년 지나고 나면은 지금의 입주 물량,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보다 확실히 많이 내려가 있다. 40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기를 지금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쫄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하실 분들 환영합니다. 이곳은 바로 피할 수 없습니다.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지 못하면 손해. 선택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당신의 의지. 당신은 신청하시겠습니까? 고정 댓글 확인 필수.